네, 여야 정치권 오늘 모두 제주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이정현 대표 얘기인데요. 이정현 대표가 굉장히 인상적인 얘기를 남겼네요. 자, 길증 기자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내용 이정현 대표가 네, 저렇게 얘기를 했군요. 김태현 변호사께서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제 제주도에 가서 강연하면서 얘기를 한 건데 집 친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부인이 식당 서빙이나 엑스트라 아르바이트로 해서 돈을 벌어서 애들을 가르쳤다. 그런데 하루는 내가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초등학교 2학년 딸이 준비 물값 2,000원만 달라고 하는데 없어서 주지 못했다. 여의도까지 걸어가며 엄청나게 울었다. 그런데 그 후에 나는 당대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대표적인 흑수저도 아니고 본인은 이제 무수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수저, 또 인생의 성공 스토리를 쓴 이정현 대표 아니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무수저인데 성공해서 집권 여당의 대표까지 됐으니 청년들도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나처럼 뭐 성공할 길이 있을 거다라는 어떤 청년들에게 뭐 좀 교훈을 주고 자신감을 불러주려는 어떤 강연의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저 이정현 대표 얘기를 보면 글쎄 뭐 부인이 일하고 뭐 이런 거 다 흔히 볼 수 있는 걸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 대학로에서 이제 그 연극하시는 분들 경우에 저런 경우가 있잖아요. 2,000원이 없어서 못 줬고 또 걸어서 한 2시간 걸어가서 출근하고 정당에서 생활하면 실제 저럴 정도입니까? 지금 이제 이정현 대표의 경우 정당에서 이 가장 낮은 단계 이제 간사부터 시작해서 네. 어떤 뭐 지금 대표직에까지 올랐지만 그 과정에 보면 이 정식으로 사실은 사무처 월급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되게 사무처 월급이라는 게 있지만 네. 어떤 그 보직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이제 활동비 쪽으로 이렇게 얼마가 있고 특히 당 사정이 어렵고 네. 예를 들어 야당이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 사실 제대로 월급을 못 받는 경우도 적지 않거든요. 네. 저런 경우에 아마 특히 그 낮은 사무처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아마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직업을 선택해서 어떤 가는 경로하고는 좀 다른 경우. 특히나 그렇게 해서 나는 국회의원까지 됐고 당대표까지 됐다. 네. 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존재와 또 결합이 되면서 네. 정말 아주 특수하게 기적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일반적인 대학생들이 성공의 사표로 삼기가 글쎄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이정현 대표처럼 되긴 참 어렵겠습니다만 하지만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네. 누군가는 저렇게 노력한다면 그 가능성, 그 한 줄기 빛 같은 게 보여야 할 것 같은데요. 제주대학교에서 강연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문재인 전 대표도 제주도를 찾았는데요. 자, 어떤 장면인지 영상을 좀 보면서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오늘 문재인 대표도 그 차바 태풍에서 피해를 입은 제주 지역, 특히 감귤 농가를 방문해서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도 역시 빨리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을 하자. 조금 뒤늦게 그 제주도는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정부를 약간 비판하면서 감귤 산업, 제주도의 대표적인 농산물이죠. 네. 감귤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약속도 했습니다. 실제로 감귤 산업, 특히 박지원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하면서 북한에 쌀도 보내고 귤도 보내자 그랬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수면하자는 취지였을 것 같은데요. 감귤 산업에 대한 문재인 전 대표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소개합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감귤을 명품 감귤을 만들겠다든지 뭐 많은 이제 공약을 했는데 제대로 그렇게 잘 실현된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 제주가 피해를 입은 시기가 더 앞선데도 불구하고 좀 늦어진 그것은 뭐 사례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축 기자, 많은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 전 대표를 부러워한다면서요. 현역 의원이 아니니까 전국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런 겁니까? 뭐 여야 물론 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대선 주자들은 현안에 매몰되기보다는 미래를 얘기하고 민심을 보살피면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아무래도 현역 국회의원들은 지금 국정감사다 정기국회다 해서 여의도에 매여 있지만 문재인 대표는 거기에서부터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런 정치적 책임 없이 국민들을 만나고 민심 행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부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런데 이제 김부겸 대표는 글쎄요. 이제 미래의 경쟁자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평가를 내놨군요. 예,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는 사람 괜찮더라는 세평도 있지만 그동안 리더십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제법 있었다. 이렇게 이제 김부겸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네. 김부겸 의원이 말이 아니더라도 인간 문재인에 대해서는 뭐 좋게 굉장히 평가하는 사람들이 여권 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언론계도 그렇고요. 근데 네. 다만 이제 그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비문 진영이고요.
그 차기의 어떻게 차기 또는 뭐 차차기까지 봤을 때 어제 문재인 대표와 대권 후보를 놓고 어떤 결여하는 라이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입장은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 문제는 내가 좋지만 그 리더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나는 비문의 어떤 구심점이 되겠다라는 어떤 김부겸 의원의 개인의 정치적인 의사표시가 좀 반영이 된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길정규 기자 어떻습니까? 실제로 이제 저 더불어민주당 취재할 때 보면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사람은 참 좋은데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실제 나옵니까? 뭐 말씀하셨듯이 김부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문재인 대표의 약점으로 거론하는 부분이 저 부분이죠. 다름이 아니라 저건 친노 패권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용력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난 총선을 앞두고도 안철수 전 대표와 같은 당에 있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많은 것을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못하고 결국은 갈라서면서 국민의당을 다시 창당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문재인 전 대표가 대표로 있으면서 포용력이 좀 부족하다. 꼭 친노 인사들만 챙겨야 하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최근에 그 싱크탱크를 출범하면서 가장 먼저 내세운 것이 화합이고 통합이고 확장이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뭐 500명 규모의 싱크탱크도 만들고 그런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랑 친했던 사람은 한테는 잘 해주는데 나랑 생각이 다르고 좀 그룹이 다른 사람한테는 기회를 잘 안 줬다. 이런 것 때문에 친노 패권 그 정점에 문재인 대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나를 이렇게 묘사하고 실제로 김부겸 의원조차 이렇게 공개적으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좀 바꿔야 되겠다거나 이거 좀 바꾸십시오라거나 뭐 좀 행동이 옮긴다거나 그런 건 좀 보이는 게 있습니까?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조금씩 현실화가 될 겁니다. 그 부분이.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와 가까운 소위 얘기하는 친노 핵심 그룹들도 자신들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리더십이 의심받는 상황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먼저 이 손으로 후퇴한다든지 아니면 문재인 전 대표가 자기랑 생각이 다르지만 중도나 어쩌면 우익에 가까운 사람들을 핵심 참모로 기용한다든지 이런 구상들을 많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보수 인사를 참모로 기용한다. 과연 그게 가능할 것인지 한번 그 순간을 좀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요. 박성국 기자 어떻습니까? 김부겸 의원 얘기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대세인 건 인정하지만 이렇게 가면 뻔한 결과 결국 문재인의 경선 승리 그리고 이제 김부겸 의원은 대선 패배까지 염두에 두는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국민 경선 대대적으로 하면 뒤집힐 수 있는 여력이 김부겸 의원한테 있는 겁니까? 지금 김부겸 의원의 저 얘기가 나오는 현장에 저도 오늘 있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저게 이제 오늘 어떤 포럼에서 얘기를 했는데 질문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의 야당 경선을 하면 100% 문재인이 뽑힌다는 게 다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근데 문재인을 꺾을 예선에서 이길 전략이 뭐냐? 본선은 당신이 당선될 가능성이 나간다면 있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 야당 지지층은 그 과거부터 어떤 뻔한 결과가 아니라 뭔가 판을 확 뒤집어서 집권 가능성 높이는 전략적 투표를 해왔다는 취지로 뻔한 결과를 만들지 않는다. 그러면서 현재의 그 당원 당규대로해서 한 대의원 중심으로 한 30만 뽑는 이 상태로 하면 문재인이 될 가능성이 많지만 만일에 한 100만 명 정도로 그야말로 국민이 대대적으로 참여하는 경선을 한다면 판이 뒤집힐 것이다. 이런 다소 좀 희망 섞인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게 되려면 경선의 방식, 그 규칙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규칙을 바꾸는 건 100만 명이 바꾸는 게 아니라 한 10명 정도의 그 룰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꾸는 건데 결국 100만 명에 앞서서 10명의 마음을 얻는 것. 그래서 이 룰이 바뀌는 것. 그게 좀 선결 과제가 될 수 있겠군요.